시군구, 잠깐만요. 시도구고, 이게, 시군구에 보시면, 요번에 무투표 당선자가 78개 시군구에서 311명이 무투표입니다. 서울 92명, 인천도 19명이시네요. 예. 근데 문제는 서울, 경기, 인천 보십시오. 기초 무투표 당선자가 압도적으로 수도권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73개 시군구에서 294명이었는데 이번에 78개 시군구에서 311명으로 늘었고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지금. 자, 서울, 경기, 인천의 무투표 당선자가 자꾸 숨풍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2명 선출하는데 국힘 하나, 민주당 하나. 사이좋게 3명 선출하는데 눈치 보고 민주당 둘, 국힘 하나. 이러고 나눠 먹으면은 투표 안 해도 되는 거죠. 어디가 늘었냐? 경기도 쑥쑥 늘고 있고요. 그래도 서울은 좀 줄었습니다. 인천은 한 개 늘었나?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방금 보여드린 거 8대 9대만, 8에 9에만 했죠. 지금 더 심각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투표자 총수가 2006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률이거든요. 2006년에 우리 지방선거 경쟁률 3.2대 1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토탈, 이거는 뭐냐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지역의회의원, 기초지역의회의원은 다 합해가지고 그 경쟁률이 있는데 1.8대 1. 우리가 지금 2018년에 2.28대 1이었는데요. 2022년부터 해서 1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권자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2명의 선택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고요. 시도의회 1대에서 9대 보시면 간당간당 걸려 있습니다. 2대 1. 그런데 시군구는 보시면은 지난번에 1.7, 이번에 1.66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계속 떨어진 부분 이면에는 정당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의회에서 5% 이상, 총 정원의 5% 이상 후보를 내는 정당이 2010년을 보세요. 2010년에는 6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쭉쭉쭉 해서 지금 구시군 4개, 시도 3개예요. 그것도 5%입니다, 5%. 정원의 5%. 자, 무투표 당선자, 그래서 지금 시도의회, 저기 쭉 보시면 2018년에는 시도의회 무투표 당선자가 24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대로 넘어가서 안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시군구 보시면은 2018년에 3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294명으로 확 늘더니 이번에 311명입니다.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잘하거나 국힘이 잘하는 거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결과가 뭐냐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고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2월 3일 날, 2024년 12월 3일 날 우리의 그 놀라운 민주적 저력을 가진 시민들이 세계적으로 드물게 친위 쿠데타를 무혈 진압했죠, 우리가. 그러면 시민들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위대한데 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는 고갈이 되고 있을까요? 후보자도 줄어들고 후보를 낼 정당도 줄어들고 무투표 당선은 마구마구 늘어나는 이 조건이 왜 이럴까요? 부당히 해먹으려고 선거제도나 정당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죠? 예. 제3당의 출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출연을 차단한다기보다 그냥 제도권의 안정적으로 그렇죠. 장벽을 계속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우리 둘이 영원히 잘 해먹고 잘 살아보세를 40년 동안 한 거예요, 지금. 그 40년의 결과가 한 2018년까지는 버티다가 2022년에 뚝이 터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22년, 26년 방금 그런 결과가 나요. 지금 저 상태로 우리 민주주의가 가는 이 조건에서 2028년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고 2028년이 위험하면 2030년이 위험하겠죠, 그죠? 예. 제가 작년 3월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탄핵이 될 거다. 왜냐하면 제가 3월 6일 날인가 왔고 탄핵은 4월 4일 날 됐으니까 이번에는 되고 정권은 넘어갈 텐데 그 다음번에 윤석열 2가 또 안 나온다는 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재수 없는 얘기를 그때 제가 했었는데요. 지금 윤석열 2가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지금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어요. 이런 이제 조건이 가는 거죠. 제가 이제 뒤에 어쨌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필요한 게 결선 투표제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당 결성 요건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법 그러니까 이게 정당법하고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하고 국회법이 다 세트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당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정당을 만들려면 창당 발기인 대회부터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창당 발기인을 하는 거는 내가 정당을 만들어 볼까 말까 하는 단계잖아요. 그거부터 중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창당 발기인 대회 등록을 안 하면 본 등록을 안 받아줘요, 대한민국에. 근데 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류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등록을 하려면은 서울에 사무소를 얻어야 됩니다. 그 사무소 소재지 번호를 등기부 등본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천에서 지방선거 할 건데 서울에 사무실을 왜 얻어요? 그거 비싼데. 더 웃긴 거는 본 등록을 하려면 5개 시도당에 사무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5개 시도당마다 1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인천에서 구청장 선거 하나 나갈 건데 다 서울에 그 비싼 땅에 사무실 없고 5개 시도에다가 사무실 없고 각각 1000명씩 당원을 얻어야만 등록이 가능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다 빼고 등록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제가 이거는 그냥 추정치가 아니고요. 확언을 드릴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가 없고요. 독재한다는 나라 중에서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제도를 갖게 됐을까요? 누가 만들었죠, 이런 제도? 예, 1961년에 쿠데타하고 1963년에 민정해양 선거를 하기 전에 박정희가 만든 거를 민주화를 하고 40년 동안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정당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높은 조건이죠. 높은 조건인데다가 정당을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돈의 문제가 걸립니다. 어렵게 해갖고 만들었어요, 내가. 근데 후보를 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 지방선거에 나가려면은, 시군구청장 나가려면은 며칠 전에 예비 후보 등록할 수 있는지 아세요? 120일 전이죠. 넉 달입니다. 그죠? 그러면, 120일 전,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후원금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후원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선거가 돈 없이 선거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 알지만 뻥이에요. 돈이 없이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는 거고 명함도 찍어야 되는 거고 현수막도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후원에 등록을 해야지만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우리 동네에 도전자예요. 넉 달 전에 후원회 사무실 개소를 해가지고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현직들은 어떻게 하죠? 사무실 얻을 필요 없어요. 후원금 따로 안 걷어도 돼요. 왜? 받잖아요. 자기 사무실이 있잖아요. 도전자는 사무실 얻어야 돼요. 후원금 받아야 돼요. 넉 달 전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후보자는 적어도 선거 69일 전까지는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 해도 되는데 69일 전까지는 네가 등록을 해야 후보 등록을 해야 70일 정도는 유권자한테 너를 알려야 유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9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받아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년 전에 후보 등록을 하든 2년 전에 후보 등록을 하든 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돈 없고 조직 없는 신생정당이나 작은 정당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은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발품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간데 또 가고, 두 번 간데 세 번 가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후보 등록을 훨씬 전에 해줘야 되는 겁니다. 후보자 등록제도. 그러니까 정당 결성 문제 있죠. 그 다음에 후보자 등록을 해서 후원금 받을 수 있는 거 철저하게 막아놨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선거 보전금 받잖아요. 그래서 15% 받으면 100% 선거운동 비용 보전받을 수 있고 10% 얻으면 절반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괜찮은 제도예요. 선거공영제. 이거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현역은 보전 안 받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임기 끝날 때까지 월급 나오잖아요. 도전자는 15% 아니면 돈 다 날려요. 후원금 받은 거 어떻게 할 건데? 후원금 그거 받는 것만 갖고 안 되니까 자기 돈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이 조건을 고려했을 때, 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인천의 발전, 이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서 후보가 한번 나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조건을 쭉 들으시면 나갈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거를 40년을 했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정치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활발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 K 디모크라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K 디모크라시는 불행하게도 길거리에서만 K 디모크라시예요. 제도 안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칭송을 받는 게 우리는 회복력만 짱 좋아요. K 디모크라시의 장점이 회복력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아픈 얘기냐면 회복을 하려면 일단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고 난 다음에 회복은 잘하는데 아픈 것까지 갈 때를 막지를 못해요. 제도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요. 이런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진입장벽을 인지를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자꾸 어떤 거냐면 3당 4당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당 4당 만들어 봐야 후보를 못 모아요. 이런 조건에서 후보를 모아서 후보들이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3, 4당이 한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당선되고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3당, 4당, 5당 이런 정당들이 일단 당 만들기도 어렵지만 후보를 못 구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유권자 10명 중에 9명은 두 사람, 그러니까 빨간 당, 파란 당만 있는 투표 용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구조에서 이번에 아까 선거 말씀드렸죠. 진보당이 그나마 제3당이 되고 조국혁신당이 저는 생존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후보 낼 수 있는 정당이 이 두 개 말고는 진보당 쬐끔하고 이준석 씨네 정당 쬐끔하고 정도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작은 정당을 밀어줘라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빨리 뿌리를 뭐라 그러죠? 저는 이제 이거를 속성재배라고 하는데요. 속성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방금 서울에 사무실을 얻어라 이거 없애야 되고 5개 시도당에 사무실 얻어라 없애야 되고 1000명 모아라 이거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발기인 대회 할 때부터 그 등록해라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당에 등록을 하는 거는 알아서 지들끼리 다 만든 다음에 후보 낼 때
왜냐면 후보를 내면은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벽보도 붙여줘야 되는 거고, 나중에 후보 뛰고 난 다음 이 사람이 10%나 15% 얻으면 리펀드 되니까 세금이 들어갈 때 등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 수 있냐면은 연수구에는 연수당, 미추홀구에는 미추홀당, 재물포구에는 재물포당을 하나씩 만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 등록하고 우리 동네에서 십시일반 하고 물론 저분들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못 걷겠죠. 그리고 10분의 1밖에 못 걷어도 어쨌든 간에 해서 한 1년 동안 발품 팔아보고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좀 즐겁게 선거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 후원금 받으면 500만 원어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뛰어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냐면 그 다음에 또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고 안 나가고 싶으면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다음에 좀 큰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있을 때는 뭘 할 수 있어요? 연합을 하면 돼요. 연수당하고 미추홀당하고 개항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 이번에 나오는데 조국혁신당 후보가 마음에 들어, 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들어, 그럼 선거연합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정책 실질적으로 받아서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머리로 그냥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미국 빼고. 우리나라의 이 고약한 제도가 버전은 좀 다른데요. 미국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망하고 있는 나라. 우리보다 딱 한 스텝 빨리 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유럽은 프랑스에서 지금도 지지율 1위가 극우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에서 지지율 1위 극우 정당이 처음 1위가 아닙니다. 15년 동안 1위였어요. 근데도 집권을 못해요. 왜? 결선 투표제 때문입니다. 1라운드 딱 하면 지난번에도 1등은 극우가 했어요. 근데 2, 3, 4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결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요. 그렇게 지금 프랑스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정당들이 일어나서 자기 동네 지역 선거 하고 그 다음에 큰 선거 있으면 연합하고 전국 정당들하고 이렇게 돌아가야지 뭐가 들어오냐면 첫 번째 의제가 들어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필요한가가 들어오고요. 두 번째 사람이 계속 발굴돼서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큰 두 정당 보고 계속 사람 키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냉정히 여기 쭉 보시니까 대부분 다 한두 분 빼고 나서는 다 애 키워보셨죠? 애가 몇 년 만에 숭풍숭풍 안 커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그런 정치인은 없어요. 정치인은 훈련되고 키워지는 겁니다. DJ가 왜 DJ고 YS가 왜 YS였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 이번에 그냥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저분이 저는 평택을 캠페인을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냉정히 말해서 평택을 캠페인 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평택을의 출마한 결정을 잘못했어요. 두 번째 캠페인 전략 잘못 썼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정치인으로서 자기 망한 거를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도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분이 정치인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2004년 총선 전에 3년은 너무 길다 하고 뜬 사람이잖아요. 3년이 됐어요? 5년이 됐어요? 끼껏 2년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정부적 감각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갑자기 숭풍 크는 이런 일은 정치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하다가 정치나 해볼까 들어온 사람
아시죠? 그죠? 예, 그분은 세월이 가도 크지 않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CEO 하다가 정치나 해볼까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많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정치인 좀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이 동네 정당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유럽에서도 동네 정당을 해보면서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흡수 합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당은 해산시키고 큰 정당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크기도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발굴되는 경로가 새로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라도 빨리 열어서 제가 말하는 속성 재배를 하지 않으면 참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라는 얘기. 아까 제가 무시무시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이게 앞으로 주요 정치 일정입니다. 8월 17일 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고요. 내년 8월에 국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그 몇 달 뒤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9년 8월에 국힘 전당대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30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22년하고 같은 사이클이에요, 지금. 같이 가는 사이클 이어서 이번에 지방선거의 결과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지원 싸움이 빨리 난 게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니까요. 2028년에 망해서 지방 싸움 났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주 위험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머리 뜯고 싸우시도록 여러분들도 옆에서 싸워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양반들이 지금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죠. 자,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저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양반들이 지금 왜 싸울까요? 아니, 물론 대표 되려고 싸우는 거 맞습니다. 대표 되려고 싸우는 게 맞는데, 그리고 경쟁은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요즘 저분들 싸우는 거를 보고 파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옛날 거 무덤 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이 열심히 돌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열심히 파고 계세요. 자, 여러분은 그런 파묘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려니. 하긴 요번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배가 불렀죠. 네? 배가 불렀죠. 아니 근데 옛날에 네가 뭔 짓을 했지. 그러니까 필요할 때도 있죠. 네, 사람의 과거가 현재를 만들기 때문에 과거를 다 무시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갑시다 이럴 수는 없는데 그게 현재를 설명하는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그 삼성 이재용 씨하고 SK 최태원 씨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네, 저게 얼마였죠? 2,000조였나요? 4,000조였나요? 4,750조. 4,750조.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왜 열받으셨어요? 저희 인천은 쑥 빠지고 그래서 이재명을 지켜서 대통령을 만들었더니 어디 가서 딴짓이나 하고 있고 바람 피고 있어. 네, 인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전남 광주는 돈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럼 거기는 행복할까요? 제일 많이 받는 건 수도권이에요. 여기 확대 얘기 있고 재정적으로는 더 2천조가 되고.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용인은 행복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가 아니가요.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 자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30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하고 아니 사실은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사람들 사는 거를 해소하는 게 아니고 약간 환상적인 반도체와 이런 걸로 국가의 환경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될까요? 과하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다른 것도 하면서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4,750조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죠? 그리고 소비자들. 기업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금 들어가는 돈은 포함 안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세금도 들어가겠죠.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4,750조 안에는 우리 세금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저거는 삼성하고 SK하고 뭐 돈이에요. 펀드. 예. 삼성하고 SK는 그러면 왜 저 짓을 할까요? 흔히 말하지 국힘에서 대통령이 팔 비틀어서 어쩔 수 없이 저 짓 할까요? 아니겠죠. 지원 많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하는 건 맞죠, 그죠? 예, 지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만 생각을 하더라도 삼성하고 SK가 4,750도를 퍼붓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걔들이 미쳤어?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몇 년 전만 보더라도 얘들이 지금 하는 짓은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 미친 짓을 한다고 대한민국에만 공표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보고 떠든 거예요, 이게. 우리 4,750조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찐박아가지고 퍼볼 테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90도로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4,750조 박았으니까 우리도 세금 열심히 박아드릴게요. 온 세계에다가 선전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에이, 우리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재용이하고 최태원이가 무슨 지역균형 발전이야, 그 사람들이. 해외 수동 대리했을 때도 많이 도와줬잖아요. 돈에는 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퍼졌다고 한들 그게 고마워가지고 전국에다가 4,750조를 박으면 저 CEO 잘라야 돼요. 기업의 투자 결정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피터힐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보면 독점, 그러니까 새로운 AI나 신기술에 있어서의 독점력이 전 세계에 되게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력 구도에서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혹시 독점에 대한 어떤 SK와 삼성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맞습니다. 이들이 이 미친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들한테 이 삼성하고 SK가 4,750조의 미친 짓을 하게 만든 그 힘은 뭘까요? 여러분 AI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AI 버블, 지금 AI 산업의 1위는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이 주도를 하죠. 2위는 중국이에요.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 AI 격차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이제 없어요. 거의 없고. 예. 그러니까 아직은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는데요. 요는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AI 산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요. 미국은 거대 자본들끼리 말하자면 지금 혹시 챗 GPT 쓰시는 분? 네, 갈아타세요. 오픈 AI는 이미 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미나이하고 지금은 대세가 클로드예요. 예.
생각해 보시면 챗 GPT에 우리가 환호한 게요. 챗 GPT가 2022년 10월에 나왔어요. 2023년 내들어 우리가 챗 GPT 보면서 뭐 이런 게 세상에 신기한 게 다 있냐 그랬죠. 그 다음에 제미나이 나왔잖아요. 클로드가 대세가 된 게 1년이 안 됐어요. 그만큼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빨리 돌아가려면은 뭘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빨리 돌아가겠어요? 퍼붓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구글하고 엔트로픽하고 그 다음에 오픈 AI는 이미 처진 이유가 뭐냐면 자본력이 딸리기 때문이에요. 거의 분기 단위로 지금 그 속도가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저기고 중국이 따라잡고 있는 속도도 무섭게 돌아가는데 중국 방식하고 미국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 중국은 얼마 전에도 떴는데요. 거기가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내잖아요. 그럼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AI 산업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이 야, 니 거 풀어. 이러면 다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방식은 독점적 기업이 돈을 풀어가지고 버블을 만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말하자면 그 공유자산 방식으로 버블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미토스 사태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 기술 개발했는데 미국 정부가 막았죠. 중국도 막았죠. 막았잖아요. 이게 지금 이미 AI가 기술 주권 문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소브린 AI 한다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소브린 AI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죠.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AI DC가 있어야지만이 소브린 AI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중이 지금 미친 듯이 버블을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 미친 짓을 삼성도 하고 있고 SK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블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대한민국도 알고 삼성도 알고 SK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다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AI 버블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하나는 두 개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버블이 확 꺼지면 아마 3등 이하는 다 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알아요, 그들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쫙 땡기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뒷짐지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망하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가 AI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데